이제 안드레 코스탈린이라는 분이 먼저 이 산책론을 주장을 했죠. 네. 자, 산책론이라는 게 뭐냐? 굉장히 간단합니다. 여기 이제 주인이 있고요. 개가 있는데, 개가 이제 뭐 가겠죠. 여기 가겠죠. 그죠? 예. 개가 이제 이쪽에 뭐 냄새가 나면 이쪽도 가고, 뭐 저쪽도 가겠죠.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주인이 가는 길을 쫓아가겠죠. 그죠? 주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주식도, 개처럼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,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꼭 그 fair value, 그러니까 이 본질 가치를 쫓아온다는 거죠. 이제 다만 우리가 이제 IR을 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은 fair value로 돌아오긴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쫓아오는 것과 이렇게 쫓아오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. 이렇게 쫓아온다는 거는 결국은 기대치 관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. 기대치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시장에서 좀 과하게 우리 회사의 가치를 생각하거나 너무 안 좋게 생각할 때 스텝인 해서 그건 아니다. 우리의 본질적 가치는 시장에서 생각한 만큼 그렇게 낮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시장의 가치를 좀 다양한 그런 정보를 통해서 충분히 그 이해시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시장은 그 시장의 그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등락은 하겠지만 그래도 페어 밸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의 그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해보는 것이 우리 IR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. 자,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? 그냥 뭐 어차피 그 사장님들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. 우리 뭐 영어만 잘하면 됐지.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하냐. 근데 이제 이게 사업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예측처럼 그렇게 항상 안정적일 수는 없고요. 어느 순간에는 이제 유상증자라든가 돈이 필요할 상황이 생기죠. 그랬을 때 이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. 이 상황이었으면 우리의 본질 가치는 여기인데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해야 된다면 그 얼마나 손해겠습니까? 나의 지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데 그걸 사실은 이제 포기해 가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 대주주나 주주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큰 손해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페어 밸류 근처에서 우리가 그 주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그 회사의 어떤 본질적 가치를 계속해서 우리가 그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죠. 이제 거꾸로 이 시장이라는 곳이 좀 과도하게 그 정보가 없을 때 뭐 작전 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도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할 수 있잖아요. 그럼 주가가 우리의 본질 가치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형성이 됐을 때 유상증자하면 굉장히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.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 상황을 됐을 때 특히 이제 IPO 할 때 예를 들면 이익을 조금 비용을 좀 많이 줄여서 그 이익을 조금 더 내서 IPO를 한다든가 아니면 과도하게 미래에 대해서 좋은 청사를 이제 제시를 해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페어 밸류로 찾아오면 시장에서는 이 회사의 어떤 얘기도 듣지 않는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신뢰를 잃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회사는 당장 한 분은 오케이, 뭐 큰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시장과의 어떤 도태를 통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아무도 그 회사의 청사진이나 미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IR에서 가장 그 중점으로 둬야 될 것은 페어 밸류가 어떤 것이냐를 스스로 잘 판단하고 그것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산책론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.